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현실입니다. 앞서 1, 2차 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 차 시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사 임원의 행위입니다. 직장인 A는 육아휴직 복직 후 기존의 창구 수신 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와 보조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업장의 전무는 A가 없는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A에 대한 따돌림을 지시하고 책상을 치워 창구에 앉지 못하게 했으며 A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A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우선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대해서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A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 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A는 우울증을 앓고 퇴사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선후배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선배인 C는 직장인 B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 말하고 B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사유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의 관리자로서 지위상의 우위가 성립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선배라는 점에서 관계의 우위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불응 시 사유서를 쓰게 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배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의 회장이 운전기사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 업무를 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폭언, 폭행을 했다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형법상 폭행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사적인 일이나 운전, 수행 등을 지시한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회사 대표는 직원 D에게 부인의 자동차에 덮여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하도록 시키거나 대표 개인의 옥수수밭을 관리하도록 지시했지만 D는 보수적인 사내 분위기 때문에 문제 제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대표의 개인 용무에 직원을 동원하는 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D는 대표의 행위로 인해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등 근무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부당한 업무 요구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회사의 디자인 팀장과 담당자 간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팀장은 신상품 발표회 컨셉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자 E는 업무가 쌓이면서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고 발표회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속 관리자인 팀장과 담당자 간이므로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고 업무의 양이 늘고 압박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를 독려하거나 수차례 지시를 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 양태가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과 영업소 매니저 간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10년차 영업소 매니저인 F는
동기 중에 유일하게 영업소장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부장은 그보다 낮은 나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F가 소속된 영업소의 소장도 나등급을 받는 등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보다 낮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승진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배려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등급을 받게 되자 F는 본부장이 자신의 승진을 고의로 막기 위해 일부러 불이익을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무 평정에 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지위를 이용했고 또 그 결과 F가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무 평정은 인사권의 일종으로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불만을 느끼는 등의 사정만으로 반드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매니저 F의 경우 전체적으로 영업소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부장이 F의 승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근무 평정 자체가 사회 통념상 적정선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막막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든 제3자든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리 절차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를 받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우선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사장님 같은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자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자체 조사 전이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소속 근로자의 잘못이라면 사용 사업장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경우 파견 근로자가 사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괴롭힘이기 때문에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용 사업장의 예방 대응 체계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는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나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원청 소속 근로자는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각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정할 경우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괴롭힘 행위를 했는지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와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교육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세요.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